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설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관련 없는 사람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해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됐던 한 유튜버는 지금까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사이트 운영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 씨는 지난 7월 디지털 교도소에 성폭행 가해자로 신상이 잘못 공개된 뒤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 잘못 올렸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번 퍼진 잘못된 정보를 주워 담진 못했습니다. 계속 악플도 달리고 해명글은 올리긴 올라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악플 다는 사람들은 달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해오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일도 그만뒀습니다. 아무래도 좀 올리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냥 이제 지금 좀 쉬고 있어요. 당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김 씨가 원한다면 자신의 신상 정보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다고 귀국하면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뒤로 텔레그램 다시 한번 더 보내니까 연락 없고 메일 주소로도 연락을 하니까 아직 답변도 없고. 가톨릭대 의과대학의 최정호 교수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 6월 디지털 교도소엔 최 교수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N번방의 성착취 영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대화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최 교수가 경찰에 신고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억울함을 풀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지난 3일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하다고 글을 쓴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생겨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놓고 사람들의 분노가 그곳에 모이기도 했죠. 하지만 마녀 사냥이란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고 실제 이런 식의 공개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소식은 오효정 기자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범죄 혐의자뿐 아니라 논란이 된 사람의 신상 정보도 올라왔습니다. 손정호의 해외 송환을 불허한 판사가 대표적입니다. 운영자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대신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신상 공개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대신해 성범죄 혐의자를 사적으로 응징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서버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이 주요 혐의입니다. 일부 운영자는 해외에 머무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인터폴 공조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폴과 협력하면 운영자의 해외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데 속도가 날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지난달 소셜미디어 계정에 앞으로는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며 피해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